남명 선생은 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욕을 끊고 사람의 본성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선생의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이 인욕을 끊지 못하고 헛된 이름을 얻어 벼슬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생은 이러한 세상을 한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필 만성, 되는 대로 이룸의 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되는 대로 이룸, 치사 인정 부족주, 취했다 버렸다 하는 세상 인정, 나무라기에도 부족하지만 영지 운역 헌심류, 구름마저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 어찌 알았으랴. 선성제일 쟁남아. 먼저는 개인나를 틈타 다투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각 향음시 경북추, 다시 날 흐려질 때에는 다투어 북쪽으로 내다르니. 남명 선생은 매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선생의 시대에는 4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가까운 3번의 사화에 선생이 관련됩니다. 선생이 4살 때인 1504년 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할머니의 친동생인 조지서 선생이 화를 당하고 19살 때인 1519년 중종 14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작은아버지 은경 선생이 연루되어 이조자랑에서 파직되고 아버지는 몇 년 뒤 제주 목사로 자천되었습니다. 45살 때인 1545년 명종 적위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친구 이림, 곽순, 성우, 송인수 선생 등이 연루되어 희생당했습니다. 안으로는 가족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밖으로는 친구와 가까운 친척이 연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화를 통하여 훈구파는 비판적 살림을 살육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나라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선생의 시대에는 도무지 손을 쓸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러할 때에 뜻있는 선비들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산으로 찾아들고 거짓된 선비들은 벼슬을 찾아 힘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인홍 선생이 지은 남명조선생 행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비들의 습관은 거짓스러워 표단이 있고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앞서서 의리를 잃고 겉으로는 도덕을 가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고 시세에 따라 이름을 취하는 자들이 온 세상과 함께 휩쓸리는 것을 선생은 문제점으로 삼았다. 나라가 이러했기에 남명 선생의 사후 20년 뒤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일본군들에게 죽거나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그 선상에서 이어지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명 선생이 가졌던 당시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선비들은 거짓스러워 패단이 있고 도덕을 가장하지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시세에 따라 권력자들을 쫓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패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당시 실제 권력 잡은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왕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종에서 선조로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남명선생은 무진년인 1568년 선조 1년 5월 26일 왕에게 무진봉사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도적이 권력자의 총애를 받으면 물리칠 수 없다는 초나라 왕의 말을 인용하며 이 도적들을 빨리 물리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무진봉사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명선생은 지금 사람들이 모여 도둑질하는 일이 있으면 장수를 명하여 잡아 죽이는 것이 하루도 걸리지 않는데 소리 아전은 도둑질을 하고 백사 백관은 한 무리가 되어 나라의 심장을 차지하고 국맥을 해쳐도 그만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신령에게 제사할 전생을 훔쳐가는 것보다 더한 죄인데 법관은 감히 문책도 못하고 사구, 형조도 꾸짖지 못하며 혹시 일개 관원이 조금 규찰하려고 하면 문책하고 파직하는 권한이 그들 손아귀에 있어 묵관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어찌 믿을 데가 없으면서도 이처럼 기탄 없이 마구 날뛰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겠습니까? 초나라 왕이 말한 도적이 총애를 받으면 물리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선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명선생이 나라를 걱정하며 가졌던 이러한 생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느낌을 줍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나라의 정보를 도둑질하여 매덕 몇십억 원씩이나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고 조 단위로 금융사기를 쳤는데도 권력자는 내가 그 도둑들을 총애한다는 이유로 수사도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합니다. 혹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문책하거나 유배나 다름없을 정도로 멀리 쫓아버리면서까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니 무지막지한 권력자들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당시 임진왜란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군들을 처음부터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만든 강력한 무기 대포가 있었습니다. 또 일본 군함은 상대도 되지 않는 우리의 군함 판옥선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 보면 판옥선에 대포를 장착하고 싸워 일본 군함 수십 척이 부서질 때 우리 군함은 단 한 척도 손실이 없는 싸움이 많았습니다. 첫 해전인 옥포해전, 거북선이 처음 참전했던 사천해전이 그러했고 하객진을 펼쳤던 한산대첩이 그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대부분의 해전은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거북선을 만들 기술도 있었습니다. 조정이 남명선생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준비만 했더라도 국토가 그렇게 유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산 앞바다에서 해전을 통해 처음부터 일본군을 모두 수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간악함과 아울러 이를 막을 의지조차 없었던 무능한 왕과 나라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일본 군들과 짜고 놀아난 위정자들의 부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선생이 제자들에게 일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책 문제, 대책 문제에도 나타납니다. 임진왜란의 조짐은 남명선생의 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곧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이러할 때 지은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의 주제는 나라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쫓는 조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욕을 끊지 못하고 벼슬을 쫓아 아첨하는 사람들에 대해 탄식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는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날씨의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프레임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구름, 갯날, 흐린 날입니다. 구름은 이 시에서는 거짓 선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갯날은 올곧은 선비를 취한 바른 조정의 때를 상징하고 흐린 날은 올곧은 선비를 버린 그릇된 조정의 때를 상징합니다. 일구에서 취했다 버렸다 하는 세상 인정이란 선비들을 필요할 때는 취했다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버리는 것이 벼슬 아치들이 가진 세상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구 뒷부분의 나무라기에도 부족하지만은 취했다 버렸다 하는 것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라 새삼 나무라는 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구에서 구름마저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 어찌 알았으랴 하는 것은 구름을 의나하면서 일구에서의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양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던 너마저 일구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인정에 아첨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구에서 먼저는 갯날, 즉 올곧은 선비를 취하여 그래도 세상 인정이 바르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곳에서는 버틸 수 없으니 벼슬의 뜻이 없는 양 그들을 피하여 벼슬길과는 먼 남쪽으로 내려왔다가는 4구에서 다시 날 흐려질 때 곧 올곧은 선비가 버려지고 인욕을 쫓아 벼슬이나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조정이 되었을 때에는 얼른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벼슬을 찾아 벼슬길이 있는 북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 텍스트에서 일구는 매우 일반적인 표현들입니다. 텍스트의 정보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정보이기에 새로운 내용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1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구에서도 잘 알려진 말들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1구에 비하여 매우 함축적입니다. 구름을 의인화시키고 있어 그 상징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구의 정보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흥미를 더해줍니다. 2구는 제2차 정보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구에서도 2구의 흥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갯날, 남쪽이라는 잘 알려진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는 아니나 이도 그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차 정보성을 가지면서 2구의 흥미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4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구의 갯날과 4구의 흐린 날을 대비시키고 3구의 남쪽과 4구의 북쪽을 대비시키면서 정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도 2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연속성을 이루어 텍스트 상호 간의 연세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의 형식은 7원절구입니다. 1구 끝 주와 2구 끝 유와 4구 끝 추로서 운을 맞추어 텍스트의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는 뜻으로 보아 두 개의 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구와 3, 4구가 각각 하나의 월입니다. 첫째 월, 치사 인정 부족주, 영지 운역 헌심류, 취했다 버렸다 하는 세상 인정, 나무라기에도 부족하지만 구름마저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
어찌 알았으랴는 이언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언마디 치사 인정 부족주, 취했다 버렸다 하는 세상 인정, 나무라기에도 부족하지만에서 풀이말 서술어는 부족하지만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인정, 세상 인정이고 주 나무라기에도는 이름마디로 된 위치말입니다. 이 이름마디의 풀이말은 주 나무라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취사, 취했다 버렸다는 임자말, 인정, 세상 인정을 한정하는 매김말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취사, 취했다 버렸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사람들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52에서 맨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영지 운역 헌심류 구름마저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 어찌 알았으랴에서 풀이말은 지 알았으랴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운역 헌심류 구름마저 심히 아첨하여 바칠 줄은 이름마디 불임말 목적어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헌 바칠 줄이고 임자말은 운역 구름마저입니다. 심희와 유 아첨하여는 풀이말 헌 바칠 줄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마침마디 맨 앞에 있는 영 어찌 무엇 할까는 풀이말 지 알았으랴를 꾸미는 어찌 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52의 아래에 있는 구조가 되어 첫째 월은 화면에 보이는 52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둘째 월 선성제일쟁남아 각 향음시 경복추 먼저는 갯날을 틈타 다투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날 흐려질 때에는 다투어 북쪽으로 내다르니는 두 개의 이언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언마디 선성제일 먼저는 갯날을 틈타에서 풀이말은 성 틈타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구름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1 갯날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53에서 맨 위의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언마디 쟁남아 다투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에서 풀이말은 하 내려왔다가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구름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풀이말에 대한 방편말입니다. 다투어는 어찌마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다투어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서로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53에서 가운데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각 향음시 경북추 다시 날 흐려질 때에는 다투어 북쪽으로 내다르니에서 풀이말은 추 내다르니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구름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각 향음시 다시 날 흐려질 때는 임자 이언말 명사구로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여기에서 각 다시는 향음 날 흐려지다를 꾸미는 어찌말이고 향음 날 흐려지다는 시 때를 한정하는 매김말입니다. 이들이 임자 이언말 명사구로 위치말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방편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53에서 맨 아래 구조가 되어 둘째 월은 화면의 53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시의 결속성을 살펴 마무리 짓고 이어서 남명 선생이 가졌던 자연과의 조화와 은일락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